개념원리 수학원 수업 오늘은 81쪽에 있는 부등식 합니다. 자, 여기서 부등식이라는 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최대체수도 그리고 방정식도 다 똑같이 해석하되 다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그 헷갈리는 부분은 거의 다 수학상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그거만 우리가 좀 잘 정리하면 된다. 자, 지수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부등식이라고 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게 2의 x제곱과 2의 4제곱이 있는데 얘가 크대. 그걸 만족하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증가함수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크거든. 이걸 앞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지. 지수의 대소관계랑 전체 대소관계는 증가함수는 같아. 감소함수는 달라.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4제곱보다 크대. 그럼 이거 해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까? x가 4보다. 그치. 이렇게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정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데 얘는 생각보다 훅 들어오는 개념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성립하냐면 얘는 2의 마 x제곱이고 얘는 2의 마 4제곱이잖아. 이 상황이잖아.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는 내가 증가함수로 만들었으니까 방향이 이거라고. 마마 곱해서 뒤집어지는 개념인 거야. 그거는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지. 그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증가함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아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이 잘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그 지수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겹칩니다.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을 때는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밑을 갖게 해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그리고 AX가 반복될 땐 어떻게 한다고? 그치, 치환해. 근데 치환하면 이게 함수가 아니지만 범위가 생긴다. 해석 자체를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 0보다 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걸러주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복잡해. 밑에 미지수가 있어.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게 왜 어렵냐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그럴 땐 나눠 풀면 돼. 그럼 여기서는 나누는 근거는 밑이 1이라고 하면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 밑이 1일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주면 된다. 여기서는 아까 방정식처럼 마일일 때는 고려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만 체크해주면 되니까 새로운 유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형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유형은 얘네들을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어. 얘는 3의 마오제곱이잖아. 2의 마오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2의 마5를 곱하면 마 10x 뿔 5니까 지수의 대소관계는 원래 있는 친구의 대소관계랑 같다. 라고 해서 x를 구하면 돼. 그치? 생각보다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 여기 이 친구는 그 0.2가 5분의 1인 거 알지? 여기를 이라고 두고 얘는 그러면 5분의 1의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마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풀고 싶어. 그러면 3x 마일과 마이 x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그치, 얘가 더 커야지. 감소함수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건 넘어갈게. 필수예제 20 한번 보자. 자, 이런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는 아까 치환하라 그랬지. 근데 치환은 사실은 난 치환을 안 해. 치환을 안 해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치환이라는 거는 치환하면 범위 생기니까 그거 주의해 주세요야. 그러면은 굳이 치환을 하기 싫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인수분해 하세요. 여기서. 여기가 5를 만들려면 2, 1, 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이거 해는 어떻게 구하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야. 2의 x는 2보다 크고, 즉 x는 1보다 크고, 또는 2의 x는 2분의 1보다 작고, 즉 x는 마일보다 작고. 그거만 하면 돼. 마일보다 작고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적어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x가 마일보다 작아요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0보다 큰 게 들어가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런 거지. 필수예제 21번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모르지. 근데 이거 보통 대답하는 아이들은 x가 0보다 크다는 거 보고 0보다 크네? 증가함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아니야. 이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증가함수는 x가 1보다 클 때지. 나눠 푸는 거야 이거는. x가 1보다 커. 증가함수야. 그러면 3x 뿌리과 x 뿌로 중에 누가 크니? 증가함수라면. 그치? 얘가 더 크겠지? 증가함수라면 부등호방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그걸 만족하는 x는 2보다 크다. 근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답이다. 두 번째, 감소함수일 수도 있어. 감소함수라면 3x 뿌릴 1과 x 뿌로 중에 누가 커야 하지? 그렇지,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x가 2보다 작다거든?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이거일 때 이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얘다. 이렇게 지금 내가 네모친 게 답이야. 근데 사실 안 하는 게 있지. x가 1일 때. x가 1일 땐 체크야. 그럼 이게 1의 4제곱, 1의 6제곱이지. 이건 참이니? 거짓이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세 개로만 나눠 풀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가 감소를 모를 땐 나눠 푸세요. 그거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게 필수예제 23번이거든? 22번 안 했지. 잠깐만. 22번 하고 넘어갈게. 필수예제 22번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밑을 갖게 해줘. 밑을 3으로 잡아주면 증가함수라서 지수의 방향이 그냥 그대로다라고 풀면 돼. 필수예제 23번 한번 볼까? 여기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있잖아.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사실은 얘는 유형이 둘로 나뉘어. 그 두 가지 유형은 첫째, 문제에서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이거의 조건? 그치?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크고 작다. 이걸로 풀어. 범위가 없을 땐. 근데 문제는 범위가 존재할 때야. 범위가 존재하면 이 조건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그렇지.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 이 유형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돼. 스트레스 또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는 이 친구의 현 상황에서는 최소값을 찾아.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범위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왜 설명했냐? 우리가 구하는 지수함수는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치환해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2의 제곱이니까 4, 3, 12 이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나는 안 하긴 하지만 여기 치환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너희한테 치환이야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치환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존재하거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안 돼.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 찾아.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 준 거를 이게 사실 우리가 수상에서 다 정리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이해를 해놔야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최대치에서 활용한다. 그럼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차 함수를 대충 그려. 꼭지점이 t가 얼마일 때야? 6일 때지.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t가 0보다 큰 걸 볼 거라고. 0은 대충 여기쯤이라 가정하자. 우리는 이쪽 세상만 볼 거라고. 이쪽 세상에서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니? 6일 때지. 그럼 이 값을 찾아. 그럼 t에다 6 집어넣으면 6, 6에 36 마 72 플러스 2k지. 이게 최소값이거든? 얘가 0보다 커야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니까 k가 18보다 크다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구한다. 확실하게 기억해놔. 최소값 찾는 문제. 이거는 지수함수 문제가 아니야. 치환해서 풀 거잖아. 이건 수학상 문제야.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그 저번에 2차 함수 최대치수 설명 한번 해줬잖아요. 제일 첫 번째 강의 찍어놓은 거 올려놓은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해야 해. 그래서 이 유형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 필수예제 24는 활용 문제인데 여기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지수랑 로그가 제일 어렵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어렵지가 않아. 굉장히 쉬워. 생각을 해봐. 되게 쉬운 게 문제를 잘 보면 필름 한 장 이렇게 있어. 근데 전자파가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가 감소한대.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1이 남는 거지. 그러면 두 장이면 4분의 1의 제곱이겠지. 근데 얘는 4분의 1의 5제곱이잖아. 그럼 5장을 통과하면 저거 이하가 되는 거지. 그걸 식으로 어떻게 세우냐? 초기가 A야. 한 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씩이 되니까 4분의 1의 n제곱으로 도. 이게 이거의 5제곱 이하니까 잠깐만 여기도 처음에 A가 있어야 돼. 헷갈리면 2분의 1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A 약분하고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뒤집어지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해줄게. 이번 숙제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습 문제일 거예요. 연습 문제 102번 한번 볼까? 자, 102번. 아까 말했지. 항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문제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거나 최대체수로 푼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까? 최대체수로 풀까? 그러니까 범위가 있냐고 없냐고? 없지. 이거는 단순히 그냥 x에 대한 식이다. 그치?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 알겠지? 하지만 얘는 우리가 치환해서 풀 거지. 얘는 최대체수를 활용해서 풀어. 그거만 확실하게 구분해. 그런데 최대체수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도 레전드 문제가 108번 문제야. 108번도 최대체수를 이용해서 풀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 건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줄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3x 더하기 16이야. 내가 이걸로 구할 거거든. 자, 문제. 얘는 최소값이 어디냐? 이건 최소값을 못 구해. 왜인지 아니? 그래프를 그려봐. 축이 얼마야? k잖아. 근데 내가 볼 거는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다만 볼 거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의 위치를 모르잖아. 이럴 때는 축을 주어진 범위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 풀어야 된다. 축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가로를 t로 보고 세로를 y로 볼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축인 k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k, 어쩌고 저쩌고라고. 근데 얘가 얘보다 왼쪽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우리가 볼 건 딱 여기지. 여기만 볼 거라서 이때 최소값은 얘야. 근데 사실은 여긴 빈 동그라미야. 왜냐면 t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조건이 조금 달라져.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을 주지 않았다. 여기 얼마니? t가 0이면? 16이지. 16이니까 일단 첫 번째 상황, 이게 지금 이 그림이 k가 0보다 작을 때야. k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건 일단 답이야. k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말이 된다고.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 자체가 이번에는 K가 잠깐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지금 K니까 이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여기지. 그럼 이 값을 추리하는 거야. 대입하면 K제곱 마이 K제곱 플러스 16이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여기서는 그 K제곱이 16보다 작아. K제곱이 4의 제곱보다 작으면 K는 4보다 크고 아니구나. K제곱이 4보다 작아. 그러면은 K는 마사랑 4 사이지.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했지. 이거면서 이거니까 땡땡땡 K는 0과 4 사이다. 이렇게 구해줘야 돼. 근데 얘랑 연결되지. 답은 K는 4보다 작아요. 이렇게 축의 위치를 모를 때는 나눠 풀어줘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게 내신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고. 모의고사용에서는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만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외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꼼꼼히 해놓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